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세법 때문에 너무 힘들으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평가단 이제 두 번째 날짜인데, 두 번째 차인데, 어느 부분이냐면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하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실강에서 2주차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문제를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번 해설 한번 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러는데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할 때, 소득세는 아무 말 없으면 이게 1년이라고 우리 배웠죠. 1년이라는 기준. 그러면 1년이 끝났을 때 재산분 주민세 배운 적이 없네. 잘 모르겠네. 그럼 보류. 종합부동산세는 6월. 이거 다 맞았네. 그럼 여기 틀렸네. 그래서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네요. 자, 문제 2번. 조금 어려워요. 문제 2번은 이제 2번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고르라겠어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틀렸네요. 재산세는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인가 또 틀렸네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가 성립하면 이거 맞았네. 그러면 가산세,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본래 세금이 있으면 이 본래 세금에 이렇게 가산해 가지고 가산세가 이렇게 돼서 요게 본래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가산할 그 세금이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맞았네요. 그러면 틀린 것으로 묶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니을, 기억, 니은, 니을에서 2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문제 3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아무 말 없어도 이날은 매년 6월 1일이다. 지방에 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소득세 이렇게 찾으라고 그랬죠. 지방에 소비세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특별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원천징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는 1개월 이렇게 단위로 해요. 1개월 단위. 매우 1개월 단위로 가니까 1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그 달이 끝났을 때, 그 달 말일이 되니까 5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확정신고를 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맞아요. 그런데 예정신고라고 했으니까 그 달의 말일로 가면 돼요. 문제 4번은 이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날 성립을 하고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을 해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을 하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확정이 돼요. 이제 소득세는 아무 말 없으면 이 소득세는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 이게 아니에요.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넌 틀렸어요. 이렇게. 그다음 납세 의무의 납부, 충당, 취소,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 사유, 이건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틀린 건 4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제 5번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방에 소득세 나오면 뒤에 무슨 세 있는 거죠? 소득세 있죠. 이런 맞았어요. 1번은 맞았네요. 소득세. 그럼 아무 말 없으니까 1년. 1년이면 1년이 끝났을 때 또 맞았네요.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쭉 따라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따지면 돼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오면 이거는 따라다니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오, 이것도 맞았네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틀렸네요. 하나 틀렸으니까 맞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문제 6번은 이거는 이제 함정 문제인데 과세 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지방세만 찾아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이 두 개는 국세예요. 그다음에 과세 관청의 결정이라는 것은 보통 징수 세목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보통 징수 세목 중에서도 지방세 세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이건 신고 납부죠. 그럼 재산세만 보통 징수니까 답은 디귿 있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재산세 하나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7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재산세는 기한 후 신고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대신에 기한 후 신고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부과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냐 무신고다.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가산세 20%를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조금이라도 하면 10%, 부정하게 안 했을 때 걸리면 40% 이렇게 가산세를 물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정한 행위 그랬네요. 그럼 부정한 행위니까 가산세는 40%. 네, 신고 납부 방법 하에서 납세 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는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확정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제출할 때 확정이 되지만 보통 징수 세목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8번으로 가보죠. 가산세 감면에 대한 아래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기한 후 신고요.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뀐 거죠. 개정이 돼가지고 기한 후 신고들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0%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1개월 안에 해야만 50% 경감을 받으세요. 그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은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그러면 30%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1개월 30% 이렇게 A에 들어갈 건 1, B는 30 해서 답은 4번. 이제 9번 문제네요.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다.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 찾아봐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하는 때, 신고할 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소득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취득세는 결정할 때가 아니라 여기도 취득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면 돼요. 이 경우는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돼요. 그럼 4번 맞았네요. 근데 아마 이 문제 많이 틀리실 거예요. 아마 그 정답률 보면 이 문제는 많이 정답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제 문제 10번.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건 뭐 간단해요. 취소되면 소멸. 소멸시효 완성이 돼도 소멸. 결선 초부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 충당이 있으면 소멸. 그래서 결선 초부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재산을 제가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받을 게 없지만 나중에 일정 시간 뒤에 다시 가서 찾아봤을 때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지금 결선 처분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결선 처분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3번이 답이 돼요. 또 이제 똑같은 문제네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옳게 묶인 거. 11번은 소멸 사유로. 그럼 납부, 충당은 소멸.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도 소멸. 합병은 소멸 아니에요. 이제 합병법인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피합병법인이 못 낸 세금을 합병법인이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또 부가를 철회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부가 취소가 소멸이지 부가의 철회는 뒤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건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니을. 기억, 니은, 니을에서 3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제 12번. 12번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세의 경우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걸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게 이 날이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정부가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때 제척 기간은 그러면 조사를 착수한 날인데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일정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지방세 이외에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그랬네요. 그래서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은 더 이상은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이제 3번은 명의신탁 약정 그랬네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면 부정한 행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징수금 이번에 법 개정상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5년이 적용이 되는 것은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5년이고 이제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5천만 원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이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이 넘어가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럼 사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고지서를 보내놓고 일정한 그 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문제 13번이네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1번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이에요. 묻힌 거는 7년. 그럼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사기쳤으면 10년.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신고 안 했을 때는 10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 묻힌 거는 7년. 5억 이상의 국세를 징수. 국세는 이제 5억으로 기준해요.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그럼 정답은 여기서는 이 정답이 1번이 틀렸어요. 이제 14번 가보죠.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은 주된 납세 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해서 소멸한 경우에, 그럼 주된 납세 의무자의 앞에서 세금이 없어졌으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네요. 본래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게 없어지면, 본래가 없어지면 뒤에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없어졌으니까 뒤에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5억 미만의 국세라고 했네요. 국세는 5억 미만이면 5년. 징수 기간, 뒤에 기간자가 붙는 것은 정지. 교부 청구, 기간자 안 붙었죠? 그럼 이거는 중단. 그다음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세, 지방세네. 5천이 넘었으니까 이번에 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세인 경우는 10년. 5천 넘으면 10년. 5천이 안 되면 5년.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이제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정지는 뒤에 기간자만 붙으면 되겠죠. 기간이 아닌 거 교부 청구요. 교부 청구는 중단 사유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중단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16번.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특별징수는, 앞에가 특별징수는 끝에 원천징수할 때, 수시부가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징수유예, 그러면 중단이 아니라 정지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날 때부터 시효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지, 중단이 아니에요. 중단하면 새롭게 시작하지만 정지가 되면 정지했던 시간 빼고 나머지 연속으로 계속 가는 것을 정지라고 그래요. 근데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요. 가산할 그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은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 그럼 곧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조사를 할 때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17번. 여기서부터는 약간 복잡해지죠. 문제 보니까 너무 지문이 길죠.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짜증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야 만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에서 전번 1회차에서 만점이 2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2분 나와서 축하는 드리는데 너무 그 차이가 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추시면 적게 맞추신 분들이 참여할 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막 풀지도 않고 답을 찍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찍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런 것도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옳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어드릴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과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곧 12월 31일 날 12월 31일에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랬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징수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거의 많은 분이 2번을 답으로 찍게 돼 있어요. 2번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이유가 내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했더라면 신고하는 때가 되는데 아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제척 기간은 그랬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그 사람이 신고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제척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5년입니다. 2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고를 아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예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니까 무신고는 여기서
7년 이렇게 가야죠. 무신고는 7년. 그러면 여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일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정부가 언제 고지서를 보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은 2020년 8월 31일이니까 8월 31일까지는 돈을 내도록 기다리고 9월 1일부터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가봐요. 금액이 3천만 원이네요. 그럼 5억이 넘지 않았죠. 5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플러스 5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고지서가 3천만 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소득세는 1,000만 원만 초과되면 2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답을 지금 2번을 찍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해설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나도 2번을 찍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보통 징수로 가는 거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가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된다는 거 요걸 주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이 아니라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요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18번.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제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재산세예요.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이건 맞았네.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이것도 맞았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 건칠. 9월달 틀렸네요. 7월달인데 건물이니까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9월달이나 틀렸어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7월 31일까지 돈을 못 내면 거기까지 돈을 못 내면 8월 1일부터 10월 1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보통 징수의 제척기간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니까 매년 6월 1일 여기서부터 5년간 정부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맞았네.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자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 니은은 맞았고 디귿 틀렸고 니을도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맞았네요. 그럼 동그라미 친 게 3개네요. 자 3개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이거 뭐야? 시험장에 가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출제해요.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아니 이거 너무 답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막 5분을 풀고 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봐가지고 못 풀겠다 그럼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놔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막 10분 20분 분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19번 옳은 걸 찾아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입니다. 틀렸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에 의하여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10억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억 원, 10억 원 이상부터니까 여기는 이상에 들어가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은 확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은 준비, 그리고 성립은 준비 단계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기 치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것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9번도 많이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이제 20번 가보죠. 20번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평가단 1회차에서 봤던 물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납하고 관련된 건 해년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 다시 1회차에 나와 있던 물납을 다시 여기다 한번 더 문제를 내드린 거예요. 근데 물납을 신청할 것은 재산세인데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경기도 내 틀렸죠. 경기도 내가 아니라 성남시. 성남시 내의 소지하는 성남시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관할은 시, 군, 구가 되기 때문에 성남시 안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이제 물납을 했을 때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물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또 시장 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불허가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내밀면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이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다시 고려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 받고 나서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틀린 건 20번은 지금 2번이 틀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평가단 2회차 해설을 맞추는데 제가 2회차 평가단을 끝내면서 생각했던 거 이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없어요.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평가단 문제 20문제 이거 못 푸신 분 없어요. 다 풀 수 있어요. 또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라고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풀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14개 이상 다 맞으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나는 분명히 할 수 있고 나는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풀면 본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면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쉽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참여하시고 또 많이 그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제 메달 TV 이제 거기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홍보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자료들 또 많은 내용들 또 올려줄 거고 또 이 평가단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이외에 다른 자료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또 봐가지고 상황 봐서 그것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며 저희 선생님들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테니까 많은 홍보해 주시고 또 매주 평가단 문제는 이렇게 해설 올라가니까 해설은 이제 일정이 약간 바뀌어요. 해설 일정이 이제 일요일 날 12시로 가면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된다고 해서 토요일 날 자정에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23시쯤에 정답하고 성적표를 발송을 하고 나서 토요일 날 24시경에 그때 해설이 뜨는 걸로 그래서 토요일 날 24시에서 일요일 날로 막 넘어가는 순간 해설이 유튜브에 메달TV에 올라오니까 그때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알람을 신청해 놓으시면 이거 올라왔구나. 지금 그러면 내가 문제 못 풀었던 걸 어떻게 해서 내가 틀렸는가.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면 내가 요렇게 해서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보니까 20문제를 아마 열심히 풀으셨을 건데 개수가 좀 일정 개수 밑으로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좀 책을 그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안 되면 동영상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그 부분을 좀 들으세요.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메가랜드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세법 강의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장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강남 메가랜드 학원으로 직접 나오시면 돼요. 주간에 안 되면 야간 수업은 저희가 저녁 7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그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약 7시 약간 넘어도 되니까요. 실제 실강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평가단은 이제 해설 강의가 토요일 날 12시 자정에 이제 해설 강의가 오픈되니까 그거 일정이 바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세법 안 되시는 분들 또 송은세법 많이 들으시면 듣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 되시는 분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게 만들어 드려요. 봐요, 쉽잖아요. 쉽다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법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죠. 봐요, 나도 영어 할 수 있다 막 하잖아요. 5분 10분이면 된다는데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세법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메가랜드에서. 이제 메가랜드에서 세법만 들어오시면 무조건 세법은 할 수 있으니까 메가랜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수업 들으시고 또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메달TV도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평가단 2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